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요. 주식 매매가 잘 안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식 매매가 잘 될 때만 있으면 진짜 우리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전 진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항상 잘 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조지 소로스,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이랑 지금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있겠죠. 지금 저기서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이제 쎄쎄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되는 날이 있는 건 맞아요. 잘 되는 날이,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빈도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안 되는 날도 있거든. 근데 이럴 때 멘탈 케어를 하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멘탈 케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멘탈 케어를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치부하기에는 생각보다 시장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멘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은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으세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죠.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이 아저씨는 코카인도 하고요. 그리고 슈칸님은 라디오스타에서 뭐 게임을 한다거나 야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몇백억 몇천억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돈이면은 사실 몇백만 원도 쫄려요. 몇천만 원도 쫄리고요. 솔직히 뭐 몇십만 원만 잃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처럼 하면 뭐가 돼요? 칼은 소리고, 뭐 혹은 뭐 어떤 야한 걸 본다거나 뭐 그러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일단 듀얼 모니터를 쓸 때 기준으로는 여기에 이제 HTS가 켜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뭐 기타 정보들, 뉴스라던가, 그리고 HTS 중에 조건 검색식 화면을 독립 실행으로 해서 여기에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텔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왜 펜을 놓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제 이거는 제가 장 초반, 이제 출근 전, 그리고 출근하고 나면 이제 저는 모바일 환경에서 매매를 하죠. 근데 사실 출근하고 나면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왜? 모바일 환경에서는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액션을 못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출근 전에 이 화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는 선택을 했느냐. 자, 일단 첫째로 HTS를 이제 보다가 제가 이제 지칠 때쯤, 제 몸이 이제 힘들고 제 정신건강적으로도 이제 힘들 때쯤 이제 여기다가 자그마한 창을 하나 띄웁니다. 보통은 이제 웹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혹은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그러냐? 이 화면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단, 여기서 포지션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을 없앤 상태에서 잠깐 리프레시를 하는 겁니다. 자, 왜 리프레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꼬이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손실은 뇌동을 불러일으키고요. 그 다음 결국 또 손실을 일으킵니다. 이 사이클을 악순환, 비셔스 사이클을 만들죠. 결국 다시 손실로 돌아오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뇌동으로 넘어가는 스텝에서 잠깐 다른 데로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게임은 그렇게 좋은 선택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은 보통 승리와 패배가 있으니까. 여기서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손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장단이 있겠지만 요 선택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게임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천하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도 나쁘지도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승리와 패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패배를 했으나 결국 승리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집중력이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다시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걸 해라 라고 추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랑 여러분들이랑 처해진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해볼까? 우리가 사람이 힘든 상황에 도달했을 때,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방향으로 잠깐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이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사실 도망이라고 보면 회피가 맞겠죠? 회피는 항상 안 좋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회피는, 도피는, 잠깐의 도피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 판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판에 좀 더 머무르기 위해서 잠깐 시장에서 벗어나 보는 거죠. 잠깐 더 멀리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 곳에 매몰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더더욱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넓게 볼수록,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가면 넓게 가져갈수록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넓게 보고 조금 더 성공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잠깐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잠깐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잠깐 그 자리에서 피했을 때 다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